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일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검찰 수사권을 다시 되돌리는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시행령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반이 아니라며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헌재 결정 불복이라며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해괴망측한 논리라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민주당의 위법 탈당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당사자인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말하며 한 장관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꼼수 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한 장관이 출석해 법무부 시행령과 책임론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다 그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각하 결정을 해서.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존중합니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 보려고 한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행령을 이걸 바꾸자 이런 말씀들도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던데요. 저는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그 개정 법률의 취지에 입각해서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걸 원래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던데요.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될 공적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도대체 원래대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 시행령 개정 이후에 깡패, 마약, 위증,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왜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품성을 지켜, 품성을. 건방지게. 장관님 구조사전에 등 찾아보셨어요? 제가
제가 본 국어사전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예창국이 있습니까? 예창국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국민을 지켜보세요. 시행령 통치 계속 할 겁니까? 그걸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고 위증부고 사법질서 저해사범도 부패에 해당합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은 등으로 등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수적 범죄로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한 건 그 부분인데 장관님 국어사전에 등 찾아보셨어요? 등이라는 건 등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뭐뭐 등이라. 자, 위원님 중을 등으로 바꾸셨잖아요.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냥 등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중이었다는 표현을 등으로 바꾸신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는 바꾼 건가요? 그 등이 한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제가 본 국어사전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요.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저희의 저 해석에 동의하고 계시죠. 장관님 예창국이 있습니까? 예창국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예창국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합정 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이고요. 이재명 겨냥한 사전예행 연습용 국회 간부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비하기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장으로 3.1절까지 껴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시는 문제지 뭐가 문제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고는 아무런 수사도 안 하셨어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넘어갑시다. 한정훈 장관, 예.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정부 질문 시간이고 꼭 예상 질문이 있어야 답할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거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소통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본업에 충실하세요. 정치적으로 놀지 말고. 이것이 이거 아까 이제 우리 이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보면 첫 번째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석방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형제 폐지 문제가 그동안 오랜 논란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 이런 데서도 보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제 인권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국제 규범이나 해외 입법례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예. 첫째로 우리 법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저희는 사형제를 아직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단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드는 것이 법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 그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건 도입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제 중에서요, 저도 약간 의원님 시간을 주시면 이 법제 중에 약간 오해 부분이 있는 것이 뭐 조금만 있다 유엔 인권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제가 질문하고 나서 나머지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형제가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 사형과의 관계에서도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가석방 없는 이런 이제 종신형 이런 걸 받음으로써 형별이 오히려 약간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좀 지적이 있거든요. 사형 저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의 위헌 심판에서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 사회적 예방 효과가 유효하력이 있다는 입장이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저희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병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한형의 기준을 본다면 사형,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일반 유기형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죄질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거의 모든 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7개 주의 경우에는 사형제도 병존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유럽 등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언론에서 좀 인용하는 것 중에서 2013년에 유엔 관련한 어떤 재판 중에서 가석방 없는 이 종신형 자체가 무슨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7년에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게 가석방을 최종적으로 석방 가능성이 제로로 만드는 것은 문제이지만 사면이나 어떤 그 이후에 다른 그 사정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경우에 그래서 그게 그 사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저희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특별 사면이라든가 나중에 그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한 것이죠. 일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민변과 천주교 인권 이 위원회 등이 말씀하신 어떤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로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하셨거든요. 저는 분명히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상황은 저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방 효과의 문제도 사실 예방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오래된 논쟁이고 그건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뉘고 사형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도 위하 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이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 기회 없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게 좀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 가지고 고려해서 저희가 법안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열하고 쪼잔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말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9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같은 발언을 펼쳤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몇 년 전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말했다며 그걸 어떻게 즉흥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고 말한 후 미리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기가 반격할 공격용 무기를 나름대로 제조해 오는 것이라며 저런 태도는 굉장히 좀 비열하고 쪼잔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을 향해 맹공을 펼쳤는데요. 다소 거친 발언을 보인 안민석 의원, 이유는 약 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역대로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은 의원입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저는 뭐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잘 답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내대로 떠들어다 그겁니까? 아니, 의원님은 의원님의 임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 질의를 쓰는 것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두 의원은 9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로 날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는데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런 문제를 대정부 질문에서 물을 건 아니다며 반박했고 이에 안민석 의원은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다. 역대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의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분이 아니냐.
지역구에 욕설 문자를 보낸 분이지 않느냐며 그런 분이 여기 와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가 안 의원에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다. 고맙받았는데요. 안 의원은 한 장관이 사과하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다며 감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의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와 같은 대선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묵인 방조하는 행위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가 그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고 네네. 수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요.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됐고 그러면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고 윤석열 검사가 이에 대해서 관여되었다고 하는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수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좀... 이와 같은 대선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묵인 방조하는 행위 아닌가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점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특별수사팀에서 공정하고 철저히 문제점 제기 단순한 문제가 매우 합리적인 저는 그냥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게 많으실 테니까 제가 일단 설명 먼저 드릴까요?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어떤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죠.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본인들도 잘 설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이거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입니다.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법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게다가 미리부터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를 맡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죠. 장관님 오늘 최강욱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기각 따르기는 좀 이화영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법원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가정의
진심한데 문제가 없었던 건지.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결정은 이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을 불과합니다. 서두르게 진행될 겁니다. 어제 영장 기각으로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체포동의안 서면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좀 검찰 수사가 약간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영장 결과가 뭐 바뀌고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통상 사건에 따라서 사건에서도 뭐 중간에 영장 기각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정도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주십시오. 고생했어요.